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82번 문제입니다. 자, 82번 문제는 잠재적으로 사고 발생한 지역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외딴 산간지역 보이죠? 또는 작은 배입니다. 쉽게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는 그 조명을 물어봤죠. 일반적으로 외딴 산간지역이나 작은 배가 나오면 탐조 등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등은 여러분 경비적 전체를 고루 비친다.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투강 조명등은 특정 지역이죠. 자, 특정 지역의 빛을 비춰가지고 아울러서 대상을 뚜렷하게 한다. 이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자, 프레넬 등은 접근을 방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레넬 등의 또 기본 특징은 넓은 빛이죠. 그래서 폭이 넓은 빛을 보통 발사해서 일반적으로 접근을 방지하는 기능이 프레넬 등, 외딴 산간지역이나 작은 배가 나오면 탐조 등 하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1번을 정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8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안전유리에 관한 설명이죠. 자, 틀린 것 하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유리 문제가 여러분 한두 번 기출됐지만 주로 나오는 게 가격에 관한 문제이지요. 안전유리 단점 중 한 가지가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죠. 자, 근데 비싸지 않다.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유리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안전유리는 불연성이고 아울러서 사람들에게 손상도 주지 아니하고 또 일반적으로 불연성하지 않다고 다 장점은 많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안전유리는 작고 동그란 모양의 파편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상을 주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고요. 안전유리는 불연성입니다. 불연성 불에 안 타는 것이죠. 그래서 화재에 잘 타지 않는다. 또 안전유리는 경비원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 맞고요. 1번이 잘못됐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84번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 금융시설 경비입니다. 자, 우리 은행 같은 그런 경비를 담당하는 거죠. 자, 경비 책임자의 역할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하고 나옵니다. 자, 경비 책임자 역할이지요. 1번. 자, 경비 책임자는 비교적 우리 의심손자 발견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한다. 자, 우리 발견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경비 책임자 역할이 아니고 우리 경비원의 일종의 임무사항입니다. 경비원이 해야 될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4번은 1번이 잘못됐고요. 자, 책임자는 방범설비 이상 유무 점검이나 정비 또 폐점 이후에 안전관리 강화라든가요. 또는 경찰과 연락 또는 방범 정보의 교환이지요. 전부 다 우리 책임자 역할로 나오는 것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발견 용이한 지점,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민간 경비원의 기본적인 근무 요령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1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5번 문제로 갑니다. 자, 85번은 일반적으로 경비시설물의 출입구 통제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나왔죠. 1번 지문입니다. 자, 우리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폐쇄 출입구죠. 그래서 비상시에는 폐쇄 출입구입니다. 평상시에는 잠겨져 있어야 된다. 자, 이것도 여러분 한 번씩 물어보는 문제죠. 자, 평상시에는 잠겨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상에서 이런 폐쇄 출입구가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면 틀린 질문 되는 것이에요. 잠겨져 있어야 된다. 자, 또 2번은 통행하는 직원을 적절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개방 출입구의 폭은 최대한 넓어야 한다. 자, 일반적으로 출입구를 통제하는 것인데 출입구 폭이 최대한 넓어버리면 통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넓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출입구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출입구 폭이 너무 넓어버리면 통제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넓지 않아야 한다. 자, 2번이 잘못된 지문이고요. 또 3번은 하수구 배기관 쓰레기 낙하장치,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도 우리 개방 출입구와 폐쇄 출입구와 같이 통제 대상이 된다. 맞죠? 자, 일반적으로 이 지문도 하수구 배수관 등 이러한 시설물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틀려요. 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3번도 맞았고요. 자, 4번 지문을 보게 되면 긴급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출입문이죠. 일반적으로 그 출입문은 외부 침입에도 열리지 않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것도 맞고요. 자, 그래서 우리 85번에는 2번을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6번입니다. 일반 출입문에 설치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자, 출입문에 설치된 안전장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안전장치의 기본적인 기준. 자, 안전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중요성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입문의 안전장치는 안전성하고 중요성 이게 가장 핵심적 요소가 될 겁니다. 높이라든가 크기, 뭐 화재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경비구역의 중요성 또는 안전성 이런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점은 경비구역의 중요성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7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위험관리,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자, 그 설명 중에서 옳지 아니한 것, 자, 위험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위험관리의 시스템의 정착 문제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시스템의 기본적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위험관리는 우리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 설정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고요. 자, 그리고 평가 순서로 지어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험관리의 기본 순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관리 순서는 일반적으로 확인 또는 분석. 자,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자, 그리고 나서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평가. 이 순서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1번이 맞았고요. 2번. 위험관리 대상의 인적 물적 보호 대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여러분 2번이 틀렸죠. 일반적으로 포괄적 접근보다는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관리는 일반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확인과 분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 중요 가치를 고려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잘못된 지문이 되는 것이에요. 자,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은 위험관리에 관한 절차입니다. 절차는 일명 SOP, 즉 표준 운영 절차입니다. 자, 우리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래서 맞고요. 위험관리 절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시스템에 맞게끔 일반적 위험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3번은 맞았고요. 자, 4번은 위험에 대한 대응 방법이죠. 자, 대응 방법은 위험을 제거하는 것, 위험을 회피하는 것, 감소, 분산, 또 대체, 그리고 감수 등의 방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맞았고요. 자, 87번에는 2번을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8번 문제로 갑니다. 의료시설 경비에 관련된 문제이지요.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죠. 자, 의료시설 경비에 관한 기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의료시설은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의료시설 경비에 관한 문제도 항상 사후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 경비 시스템에 있어서는 사전 예방에 더 중점을 둬야 되고, 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어떤 위험 요소가 발현이 됐다고 할 때는 사후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초점, 중점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된다. 자, 1번 여러분 잘못된 지문입니다. 2번. 자, 출입구 배치나 출입 제한 구역의 설정은 안전 책임자하고 병원 관계자 협력, 즉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 맞고요. 또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환자 또는 방문객의 출입에 따라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 의료시설의 특징이죠. 네, 맞고요. 또 응급실은 특히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맞네요. 자, 그래서 88번에는 1번을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9번 문제는 자, 주요 경비 대상에 일일이 경비원을 배치해가지고 비상시 대응하도록 되어 있죠. 자, 우리 경비원을 배치한다. 자, 경비원을 상주시킨다는 이야기죠. 비상시 대응하도록은 전형적인 경비 시스템을 상주 경비장치다. 자, 우리 경비원이 상주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경비원 배치가 나오면 상주 경비장치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자체 경비장치 또 외래경비 지원장치는 여러분 항상 외래경비가 나오면 우리 전용 전화회선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래경비 지원장치는 특징이 전용 전화회선을 이용한다. 자, 그래서 연락 등 하게끔 하는 지원장치가 외래경비 지원장치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것은 상주 경비장치입니다. 1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90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1차적인 방어가 있고 2차적인 방어가 있잖아요. 1차적인 방어는 담장이라든가 경계적을 방어한다든가 울타리 이런 게 1차적이고 여러분 경보장치는 2차적 방어장치로 항상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경보장치는 2차적인 방어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91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설명료 틀린 거 하고 나와 있죠? 1번. 자, 경비시설물에 있어서 외부 침입이 가장 빈번한 곳이죠. 창문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자, 1번이 맞았고요. 2번. 자, 잠금장치가 자, 우리 전자장치 설치돼서 일정 시간에만 작동한다. 일정 시간에만 개폐한다. 이걸 기억식 잠금장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은행 금고라든가 박물관 등에서 보통 활용된다겠죠. 그래서 은행 금고나 박물관, 자, 기억식 잠금장치 맞았고요. 또 3번은 금고실 외벽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방호 재료는 강화 콘크리트죠. 우리 금고실의 외벽입니다. 자, 금고실의 외벽을 만드는 것은 강화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자, 경보장치는 침입 시간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러분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로 잠금장치입니다. 잠금장치는 이걸 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고 경보장치는 말 그대로 우리 경고 의미도 있고 또 외부 출동 기타 등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잠금장치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됐어요. 이제 경보장치가 아니고 잠금장치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자, 4번 답하시면 되겠고. 자, 92번 문제로 갑니다. 자, 경보 시스템이죠. 자, 경보 시스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하고 나와 있죠. 일명 우리 경보장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경보장치에 관련된 것은 일반적으로 침입 경보 시스템이 있고 또 화재, 특수 경보 시스템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일반점들 그런 경보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상주는 경비 시스템에 나오죠. 그래서 경비 시스템의 내용이고 경보 시스템에는 상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입 경보, 또 화재 경보, 특수 경보 세 가지 형태가 경보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경비 시스템 종류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구별 좀 해두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2번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9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관련 법적 근거는 모두 몇 개냐? 일반적으로 국가 중요시설에 관련된 경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경비에 관련된 국가 중요 경비에 관련된 법의 근거법에는 경비업법도 나오고요. 또 통합방위법 나오죠. 또 총원경찰법에도 나옵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나오고요. 또 대통령 등 경위에 관한 법률도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5개 모두가 우리 국가 중요시설에 관한 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규정들입니다. 자, 그래서 5개 하시면 되겠죠. 93번은 모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94번입니다. 자, 우리 경비 시스템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경비 시설물을 물어봤죠. 자, 압력 반응식 센서입니다. 자, 압력 반응 센서. 자, 일반점들 여기 전부 다 경보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음파 경보 시스템도 경보 시스템이고요. 자, CCTV는 여러분들, CCTV는 경보가 아니고 감시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 CCTV는 감시라고 하는 감시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자, 무선 주파수 장치도 전부 다 경보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경비 시스템 중에 일종 우리 경보 시스템이 있고 또 감시로 본다면 CCTV는 감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네 개 중에서 성격이 좀 다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95번은 국가 중요시설 경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보죠. 옳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자, 국가 중요시설은 국가 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죠.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된다. 맞았고요. 자, 2번입니다. 자, 3지대 방호 개념이에요. 자, 1지대가 경계지대죠. 가장 먼 지대. 그래서 우리 밖계지대가 1지대. 자, 그리고 2지대가 주방어지대. 자, 3지대가 핵심 방어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지대는 경계지대. 자, 2지대는 주방어지대. 자, 3지대가 가장 가운데 핵심 방어지대다. 이게 보통 3지대 방어 개념의 특징이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가 중요시설의 통합 방위 사태입니다. 자, 통합 방위 사태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갑종, 을종, 병종 사태입니다. 자, 정종 사태는 없어요.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의 분류, 즉 통합 방위 사태입니다. 자, 통합 방위 사태는 갑종, 을종, 병종 사태다. 그래서 특징점들 갑종 사태는 대규모적인 침투하는 경우죠. 자, 을종은 항상 단기간에 치안회복이 곤란한 지역. 자, 우리 병종은 단기간에 치안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소규모적인 침투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갑종, 을종, 병종 세 가지 사태로 통합방위 사태는 구분이 됩니다. 자, 3번이 틀렸고요. 또 4번은 국가 중요시설은 공공기관 등 적에 의해서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 자, 국가 안보나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그 시설을 의미합니다. 맞았고요. 95번에는 3번에 정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9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96번은 우리 보호시설물의 물리적 통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보호시설물의 물리적 통제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을 하고 물어보죠. 자, 일반적으로 물리적 통제 시 시스템이 추구하는 보안성입니다. 자, 다른 기능, 편리성, 외관성, 실용성 등보다 우선적 고려. 자, 여러분 틀렸죠?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안성이나 편리성, 외관성, 실용성 모두 균형 있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우선적이 아니고 이 네 가지 모두가 균형 있게 고려가 돼야지 보안성만이 우선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보안성이 우선되지만 실용성이 없다면 효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보안성, 편리성, 외관성, 실용성 이 모두가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1번이 잘못됐네요. 2번입니다. 자, 시설 물에 대한 물리적 통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경계지역, 건물, 외부 지역, 자, 그리고 건물 내부 지역 세 가지 방어선으로 구분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설물에 대한 경비 시스템에 관한 문제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 경계지역이 있고 또 건물 외부, 건물 내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어선으로 구분된다 맞고요. 또 최근에는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지 시스템이 개발돼서 적용되고 있다. 이것도 맞고요. 또 시설물 내에 존재하는 내부 자산들입니다.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가치, 즉 자산 가치에 따라서 상이한 경비 보호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도 맞아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자, 97번입니다. 화재에 유행했던 종류표시 항상 여러분들 이 문제는 자, 우리가 A급, 또 B급, C급, D급, E급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A급은 일반 화재죠. 자, B급이 유류 화재, 자, C급이 전기 화재, 자, D급이 금속 화재, E급이 가스 화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색깔에 관한 문제도 아까 정리되었죠.
일반적으로 백황입니다. 백황, 청, 무, 황. 이렇게 색깔의 문제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 종류 옳은 것하고 물어보죠. 자, 유리화재는 B급입니다. 자, 일반화재는 A급이죠. A급. 전기화재 C급 맞았네요. 가스화재는 E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98번 문제로 갑니다. 자, 국가 중요시설 경비에 관련돼 가지고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자, 중요시설 경비에 관해서 옳은 것하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1번이죠. 국가 중요시설 분류에 따라서 국가 보안상 나오죠. 자, 중대한 영향 이 말 나오죠. 자, 일반자들 우리 가급이 뭐라 했죠? 고도의 영향 또는 결정적 영향을 준다. 또 나급은 중대하다겠죠. 나 중대. 다는 중요. 자, 기타급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중대한 영향은 가급이 아니고 나급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1번은 틀렸네요. 자, 2번은 경비구역의 3지대 핵심 방어지대죠. 이런 시설의 가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갖는 그런 구역입니다. 시설 가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성, 그게 바로 핵심 방어지대 기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았고요. 자, 우리 비인가자 출입이 일체 금지된다. 자, 출입이 일체 금지되는 구역은 일반적으로 통제구역이라고 합니다. 제한구역이 아니고 통제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한구역은 일반적으로 우리 감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인가받은 자원 출입이 허용되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를 제한구역이고 거기다 더 강화된 구역이 통제구역이에요. 통제구역은 인가받은 자 출입을 일체 금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구역이 통제구역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통합방위사태죠. 4단계가 아니고 3단계죠. 갑종, 을종, 병. 자, 종종사태는 없네요. 자, 그럼 98번에 옳은 걸 물어보니까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일반 주택 사용대 열쇠가 나와 있죠? 열쇠인데요. 일반적으로 양쪽 2라고 나와 있죠? 양쪽에 호미, 불기초로 파였다. 라고 하는 그 자물쇠 종류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외웠었죠? 한쪽에만 홈이 있다고 한 판입니다. 한 판. 양쪽에 홈이 있으면 핀. 자, 핀 날름새죠. 한쪽에 있으면 한 판, 판 날름새고요. 양쪽에 있으면 핀 날름새. 양쪽에 홈이 나오죠? 핀 날름새. 이렇게 봐두시면 돼. 한 판, 양핀. 한 판 딱 겨누시면 됩니다. 자, 돌기자물쇠는 가장 안전성이 취약하다는 것이 돌기자물쇠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또 99번에는 자물쇠 종류는 2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10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는 화재 발생하는 내용을 설명한 것 중에서 부적절한 것을 물어봤죠. 우리 화재 발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부적절한 것. 자, 1번. 화재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 모든 것을 앗아간다. 맞고요. 자, 범죄 대비는 화재 발생 시에도 해야 된다. 맞고요. 초동진압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구축되어 있어야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맞고요. 화재는 일정 패턴을 갖고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 대응에 초점을. 자, 여러분, 자, 먼저 사후 대응이라는 것은 이미 화재 발생 다음에는 다 타버려요. 자, 그래서 화재는 특히 자, 우리 사후 대응이 아니고 사전 예방 쪽에 초점을 더 둬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경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화재 같은 경우는 화재가 이미 발생한 다음에는 여러분들 진압하고 나서 사후 처리밖에 없잖아요. 다 타버리기 때문에 사전 예방에 기본적인 초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4번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로 갑니다. 자, 시설물의 물리적 통제 시스템에 관한 문제죠. 우리 시설물의 물리적 통제 시스템이고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1번입니다. 자, 출입문의 경첩이지요. 출입문 바깥쪽에 설치해가지고 보안성을, 자, 여러분, 경첩. 그리고 또 문을 열고 닫을 때 우리 문틈에 껴있는 경첩 있잖아요. 자, 이것을 바깥쪽에 설치하면 바깥쪽에서 열기 쉽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바깥쪽이 아니고 노출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번은 잘못된 지문이고요. 2번 외부 침식 경비 시스템 중에서 자, 1차 보호 시스템은 내부, 2차가 외부. 자, 이것도 바뀌었죠. 자, 1차 보호 시스템이 외부 출입 통제 시스템입니다. 1차는 외부 통제고 2차가 내부 출입 통제로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2번도 바뀌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체인 링크는 콘크리트 석재 담장과 유사한 보호 기능을 하면서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죠? 일반점들 우리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 체인 링크죠. 자, 링크가 우리 석재 담장과 유사한 보호 기능을 하면서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 그래서 3번이 맞았네요. 맞았고. 자, 4번은 안전 유리죠. 자, 동일한 두께의 자, 일반적 콘크리트 벽에 비해서 충격이 약하다. 자, 일반적으로 충격에 강하죠. 안전유리도 충격이 강하다. 또 불련성이다 특징이 안전유리입니다. 단지 안전유리도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어요. 체인 링크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맞고요. 자, 4번도 틀렸네요. 자, 고로 101번에 옳은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자, 10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경비 시스템을 내서 노사 분규 시 경비원의 역할에 관한 문제죠. 적절하지 못한 것. 자, 우리 파업 시에는 가연성 있는 물질 제거해야 되겠죠. 자, 평화적이면 보호를 해줄 것이고 노사 분규 시 경비원은 근로자이므로 노조 측의 입장을 취한다. 그렇지 않죠. 우리 경비원은 우리 회사 시설물을 보통 경비하는 게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경영자 측의 입장을 드려야 됩니다. 경영자 측의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파악기한 산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야 되겠죠? 맞고요. 자, 102번에는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자물쇠에 달린 숫자 조합이죠. 자, 숫자 조합을 맞춘다. 자, 이게 나오면 숫자 맞춤식 자물쇠가 되겠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뭐 4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10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타운 시크릿죠? 적당하지 않은 내용, 틀린 내용을 골라라는 이야기죠. 자, 타운 시크릿 틀린 내용 1번. 자, 타운 시크릿는 우리 마을, 부락 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우리 방어, 즉 방범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적 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단독이나 개별 빌딩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다. 자, 1번은 맞았죠. 2번. 한국의 경우는 타운 시크릿가 공동주택에 성장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틀렸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우리 허가받은 주택관리업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가받은 주택관리업자만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타운 시크릿가 성장하는데 아직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에는 성장 계기가 별로 우리나라는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잘못됐네요. 자, 3번. 현재 선진국에선 일반화되고 있다. 맞고요. 또 아울러 해당 지역의 전 가구를 중앙통제감시센터에서 집중 감시하는 체제죠. 맞고요. 그래서 104번에 틀린 것은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소화 방법에 관련된 문제이지요. 일반적으로 가연물 등을 치워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연물을 치워버린 것을 제거 소화라고 하잖아요. 일명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제거 소화. 자, 질식 소화는 산소를 차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유리화재가 발생하면 모래를 붓는다든가 또 일반 화재 우리가 담요라든가 옷으로 덮어버린 거 일반적으로 질식 소화의 기본 특징입니다. 자, 또 니은은 연소물 뭐예요? 착화 온도 이하로 떨어뜨린다. 냉각시킨다는 이야기죠. 물을 많이 사용한다 나와 있죠. 자, 니은은 냉각 소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 이하로 떨어뜨린 것이죠. 또 연쇄 반응을 부촉매 작용이죠. 그래서 메디컬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촉매 작용에 의해 가지고 억제시키는 걸 그래서 억제 소화라고 하는 것이죠. 억제 소화. 일명 부촉매 효과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거, 냉각, 억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05번은 자, 정답이 4번이지요. 제거, 냉각, 억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자체 소방단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체 소방단에 관해서 적절하지 못한 것. 1번. 자, 유류나 폭발성 물질 취급하는 경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소방단을 구성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여기 여러분 잘못됐네요. 자, 일반적으로 자체 소방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래도 자체 소방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필요한 이유 중에 물론 우리 유류나 폭발성 물질이 돼버리면 자, 우리 외부 소방기관 전문기관이어서 진압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체 소방단에서 초동 진압을 한다든지 또 일반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소방단 구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화재 초기 진압이나 자, 초기 진압 또 소방 출동할 때 지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체 소방 역할은 매우 중요시 된다 맞고요. 또 시설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설물 경비 담당 경비원들이죠. 자체 소방단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맞고요. 또 경비 담당 책임자입니다. 자, 통일적인 명령 지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책임자를 둬가지고 효과적인 소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도 맞네요. 자, 틀린 것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기계 고장 내지는 오작동이죠. 자, 그래서 고장이나 오작동 이럴 때 주목적 사는 것이 특수 경보 장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나 오작동 발견 주목적 사는 것을 특수 경보 장치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108번 문제로 갑니다. 화재 단계간에서 옳지 않은 내용은 하고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화재 단계는 우리 초기 단계가 있고요. 또 일반적인 그을린 단계, 또 불꽃 발화 단계, 자, 그리고 열 단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초기 단계는 육안으로 연기 불꽃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연기도 보이지 않고 불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단계. 자, 초기 단계는 일반적으로 감지기가 이온 감지기를 활용하고 있죠. 보시면 되겠고. 자, 그을린 단계는 연기는 보이죠. 근데 불꽃이 보이지 않는 단계. 자, 그을린 단계 감지기는 우리 광전자 감지기를 활용합니다. 광전자 감지기. 자, 우리 불꽃 단계는 자, 연기도 보이고 자, 불꽃이 보이는 그런 발화 단계를 말하죠. 자, 불꽃 단계는 일반적으로 적외선 감지기를 사용하죠. 적외선 감지기. 자, 열 단계는 고온의 열이 발생하는 경우죠. 고온의 열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열 감지기를 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1번은 연기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초기 단계 맞고요. 2번 불꽃 연기가 보이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감지된 상태. 자, 불꽃 발화 단계 보이죠. 자, 불이 육안으로 감지되면 불이 외부로 확장되는 상태이지요. 자, 이렇게 불이 외부로 확장된 그 상태를 일반적으로 우리 열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걸린 단계는 아니고 열 단계. 또 역시 팽창되는 상태를 열 단계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을 물어보니까요. 자, 3번을 정답하시면 되겠다. 자, 108번에는 3번 체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108번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